청시의 사열 라디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시댁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저는 다른 분들하고는 조금 다르게 시어머니 덕분에 속 시원한 경험을 해서 사연을 보냈습니다. 남편과 처음 만나게 된 건 직장 동료의 송별회였어요. 첫 직장에서 친해진 직장 동료가 더 나이 먹기 전에 어학연수를 가보고 싶다며 퇴사를 했거든요. 그리고는 출국하기 며칠 전 송별회 한다며 가까운 사람들만 몇 명 불렀는데 직장 동료의 대학교 친구였던 남편을 그 자리에서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술자리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대화가 잘 통해서 저희는 빠른 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항상 말끔하고 단정하게 꾸미고 다니고 게다가 사람이 항상 차분했습니다. 저랑 반대여서 더 끌렸던 것 같아요. 차분한 성격 덕분인지 제가 욱해서 화를 내도 저한테 한 번도 받아친 적도 없었고 항상 화낸 제가 더 미안해지게 만드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죠. 이런 남자라면 결혼 생활하면서도 나한테 크게 스트레스 주지 않겠다 싶었고 그렇게 저희는 연애한 지 3년째 되던 해에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준비하면서 알게 된 건데 남편은 외동이었습니다. 보통 외동이라 하면 오냐오냐 하는 분위기 속에서 자라고 할 줄 아는 건 크게 없으면서 고집이 세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던 터라 걱정이 하나도 안 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처음 시댁에 가서 시부모님을 만났을 때 그런 걱정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시부모님을 처음 뵀을 때부터 온화한 인상을 보이셨는데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게 아닌 자연스러운 온화한 미소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식사 준비하시는 걸 도우려 해도 손님이 왜 나서냐며 앉아있으라고 하시고 밥 다 먹고 나서도 누구 하나 얘기하지 않았는데 남편이 일어나서 과일 깎고 시아버지는 설거지 하시는데 몸에 배어있는 듯 했습니다. 요새는 그래도 조금 덜한 편이긴 한데 제 나이보다 조금 많은 선배들 얘기 들어보면 결혼할 사람 데리고 오면 호구조사부터 시작해서 사돈 노후 준비까지 다 물어보면서 불편한 분위기였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처음 만난 날에도 아들 만나줘서 고맙다며 외아들이라 사교성이 떨어진다고 잘 부탁한다는 얘기, 그리고 나서는 제 취미나 제가 좋아하는 것들 등등 저에 대해서만 관심을 보여주시며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주시더라고요. 남편에게도 시부모님 처음 만난 날 얘기했었습니다. 외아들 두면 부모님들이 보통 극성인데 되게 고상하시고 차분하다고요. 남편은 웃으면서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평소에도 두 분 다 차분하지만 아들 여자친구 처음 만나는 날이라 많이 신나 있었다면서요. 그 이후로도 결혼하기 전까지 몇 번이나 시댁에 놀러 갔지만 시부모님은 항상 한결같이 저를 귀한 손님처럼 대접해 주셨습니다. 이런 부모님 밑에서라면 남편이 저렇게까지 차분한 성격을 갖는다는 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전혀 문제될 만한 게 없어 보였지만 상견례 날 제 결혼 생활에 작은 이벤트를 만들어주신 분을 처음 만났습니다. 바로 시고모였죠. 시고모는 시아버지의 누나였습니다. 당연히 제가 만날 기회가 크게 없었죠. 그리고 고모나 이모까지 찾아다니면서 결혼한다고 인사드린다는 얘기는 저는 못 들어봤거든요. 그런데도 상견례 자리에서 심지어 저희 부모님이 같이 있는데도 저한테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결혼 준비하면서 어떻게 시고모한테 미리 인사드리러 한 번을 안 오냐면서요. 분위기가 뻘쭘해질 뻔도 했는데 시어머니가 바로 커트 쳤습니다. 시간 있으면 우리 집을 놀러오지 시고모한테 가겠냐면서요. 그리고 시고모 있는지도 몰랐을 거라면서요. 시어머니가 한마디 하자 시고모는 바로 꼬리 내리시고 한마디 하더라고요. 아니 미리 만나서 인사했으면 더 편하고 좋았을 것 같아서 하는 얘기라면서요. 그렇게 어색한 상견례를 마치고 결혼식 당일이 되었습니다. 피로 현장에서 남편이랑 같이 인사 다니고 있을 때였습니다. 시고모님과 시고모님 댁 식구들에게 인사만 빠르게 하고 자리를 뜨자고 남편에게 얘기하고 다가갔습니다. 방패막이 해줄 시어머니도 없고 하니 이때다 싶으셨나 봐요. 저한테 신혼여행 가서 꼭 잠자리를 해야 건강한 아이가 생긴다면서 몇 시부터 몇 시 사이에 해야 아들이 생기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해야 하면 아이가 거꾸로 들어선다며 이상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미신이라는 게 내가 안 믿어도 좋은 말이면 기분 좋은데 나쁜 말하면 괜히 기분 나쁘고 재수없고 그런 게 있잖아요. 시고모 자녀내외는 처음 보는데 처음 보는 사람들 앞에서 이런 얘기 듣고 있으니 조금은 민망하기도 하고 자리를 뜨고 싶은데 말을 안 멈추시더라고요. 끝까지 북쪽으로 머리를 놓고 관계하면 나중에 유산을 한다고 하고 남편은 어색한 미소만 지으며 말을 끊어도 듣지도 않고 자기 할 말만 하시더라고요. 다행히도 오래 붙잡혀 있는 저희를 시어머니가 보셨고 어머님 친구분들한테 인사하러 가야 된다고 구출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 가서도 남편과 분위기 잡다가도 시고모가 했던 얘기가 생각나서 기분 나쁘고 계속 신경이 쓰여서 신혼여행 분위기도 제대로 못 즐겼습니다. 그렇게 몇 달 지나지 않아서 시고모께서 생신이라고 집으로 시부모님과 저희를 초대하셨습니다. 문제는 저희한테만 일찍 오라고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갔더니 시고모 댁 며느리 혼자 우거지상을 하고 식사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시고모님이 오늘 만들어야 하는 목록이라며 저에게 전달하시는데 이건 점심까지 죽었다 깨나도 만들 수 있는 양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안 되겠다 싶어서 시어머니에게 몰래 카톡을 보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저한테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있으라며 금방 간다고 하셨습니다. 시고모 댁 며느리에게도 하던 것까지만 마무리하고 그만하자고 했습니다. 제가 책임진다고 괜찮다고 하면서요. 시고모 댁 며느리는 학대당한 강아지처럼 두리번거리면서 그래도 되냐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희 시부모님이 오셨습니다. 시고모는 당황해서 12시까지 오라니까 왜 이리 일찍 왔냐고 말을 더듬으시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 애들들한테 그렇게 많이 시켜서 점심 전에 완성이 되겠냐며 말도 안 되겠다 싶어서 오시는 길에 포장해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시아버지 양손에는 이곳저곳에서 포장해온 음식들이 가득했고요. 그렇게 얼어붙은 분위기 속에서 시어머니가 포장해온 음식들을 풀어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일부러 보란듯이 포장해온 복지리를 제 앞에 놔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와서 일하느라 고생했는데 좋은 거 많이 먹으라면서요. 시어머니 말씀 듣고 주변 눈치를 쓱 훑어봤는데 거의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고모님께서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며느리한테 밥 한 끼 얻어먹나 했더니 생일상에 불량식품이나 먹고 오래 살아봐야 아무 재미없다면서요. 시어머니께서 비싼 돈 주고 사왔더니 사온 사람 성의 무시하는 거냐면서 뭐가 불량식품이냐고 따지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왜 내 며느리 불러다 일 시키냐고 나도 안 시키는 시집살이를 왜 형님이 시키려고 하냐고 따져 물으셨습니다. 시고모는 며느리들끼리 같이 일하면서 친해지고 서로 배우고 하는 거지. 뭐가 문제냐고 어디 손윗 사람한테 큰 소리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돌발 행동을 하시더라고요. 식탁에 있는 음식을 팔로 쭉 훑어서 바닥으로 쓸어냈습니다. 그리고서는 저희 부부한테 일어나라고 나가자고 하시더라고요.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욕하는 시고모님을 뒤로하고 저희는 시어머니를 따라서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저희에게 뭐 먹고 싶은 거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렇게 시어머니는 식사하고 커피 마시고 저희 부부와 헤어질 때까지 평소처럼 온화한 미소를 짓고 계셨습니다. 남편에게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왜 시아버지는 안 말리고 그냥 보고만 계시냐고 물어보니 시아버지랑 처음 결혼했을 때도 시고모가 시어머니에게 과도하게 시집살이를 시켰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처음에는 묵묵히 참고 버텼지만 시고모의 이유 없는 시집살이가 점점 도를 지나쳐서 그때도 한번 밥상을 뒤집어 엎었다고 하더라고요. 시고모도 시어머니한테 찍소리도 못했다고 하고요. 전형적인 약자한테 강하고 강자한테 약한 사람인 듯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못한 시집살이를 저한테 시키면서 복수하고 싶으셨나 보다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현재 결혼한 지 4년째가 되어가지만 지금까지도 시어머니는 항상 처음처럼 저에게 친절한 미소만 보이세요. 필요한 순간에만 힘을 발휘하시는 모습이 정말 멋있더라고요. 아직도 친구들 만나서 저희 시어머니 얘기하면 다들 부러워한답니다. 올해도 설에 고기 사서 찾아뵙고 용돈 드렸는데 저희에게 세뱃돈이라며 봉투를 건네주시더라고요. 집에 와서 확인해보니 용돈 드린 게 무색해질 만큼 많이 넣어주셨더라고요. 제 이야기 들어주신 분들 중에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저희 시어머니 같은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너무 겁먹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홍시의 사열 라디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재밌는 사연 준비하겠습니다.